네, 해외 입국자 모두에 대해서 강제 격리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처음으로 강제 추방 사례가 나온 거죠. 네, 추방된 타이완 여성은 지난 2일 타이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도착 당시에는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인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씩, 그러니까 2주 기준으로 140만 원 정도인데요. 입소 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퇴소 조치했고, 어제 새벽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비용 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고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은 어제 오후 7시 45분 타이완행 비행기로 출국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2주 격리를 의무화했는데요. 이날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격리를 거부해 입국 자체가 거부된 외국인은 모두 11명입니다. 네, 국내에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도 잇따라 적발됐는데 법무부가 강제 출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정부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불러 위반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한 뒤 군산시 나운동, 음파 호수공원 등에서 5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의심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이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와 강제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언론을 통해 격리 조치 위반 사례로 알려진 수원의 영국인 등 외국인 확진자 5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치료가 마무리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화창한 봄날을 맞아 스톡홀름 주민들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벚꽃 구경도 하고 3355 모여 담소를 나누며 햇살을 만끽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집단 면역 방침에 따라 50명 이상 모임 금지 외에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전국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만 명당 가운데 감염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는 3천여 명, 사망자는 300여 명 증가한 겁니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인접 국가들과 비교해도 스웨덴이 가장 많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47명인데 노르웨이는 14명, 핀란드는 5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스웨덴 정부는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국왕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활절 연휴 기간 국민의 이동 제한을 당부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결국 느슨한 방역과 확진자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스웨덴 정부가 봉쇄 조치 등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일 0시부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내일부터 새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서는 한국 입국이 안 됩니다. 현재 유효한 일본인의 모든 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는 것입니다. 또 불효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이에 따른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입국 제한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조치한 나라는 현재 148개국입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됩니다.
네, 확진자 공식 집계 결과도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 여전히 해외 유입 비중이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가 53명 추가됐는데 이 중 24명이 해외 유입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외 유입 가운데 14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8명이 늘어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200명입니다. 또 어제 82명이 격리 해제돼 완치 판정된 환자는 지금까지 6,7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공항 검역 과정에서 14명이 확인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에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2명과 입국자 중 확진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11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는 6명, 인천은 4명이 추가 확진돼 수도권에서만 21명이 확인됐습니다. 대구는 어제 9명이 확진됐고 경북은 3명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부산과 강원이 각각 2명, 전북과 경남이 각각 1명씩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윤길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사 김권수 씨. 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95%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엄청 많은 환자들이 진짜 위중한 상태이고요. 저희 ICU 같은 경우는 지금 95%의 환자들이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환자들이 만약에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뉴욕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꽤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의사단체들이 손잡고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꾸려 무료 상담과 원격 진료에 나섰습니다. 호주에서는 한인 의사회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소속 한인 의사들이 매주 원격으로 모여 경험을 나누고 유학생과 워홀러, 교민들에게 진단검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진단이 음성화될 위험이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호주 정부에서 만약에 자기 스스로 이제 지원이 안 된다면 귀국해라 그런 이제 명령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이분들께 이제 도와드리고 아예 한국산 진단 키트를 들여와 직접 진단 검사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자카르타에 있는 한 병원과 한인 전담 코로나19 진료 협약을 맺고 현지 병원보다 더 싸고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꾸 불량률이 많이 나오니까 회사에서 우리 또 한인들을 위해 가지고 기증도 좀 했고 그거를 업무 협약된 메디스트라에다 이제 그거를 제공을 저희가 한인에서 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보다 열악한 보건 환경에 놓인 나라 밖 한인들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 이후 도쿄 도심 유흥가의 풍경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퇴근 후 술잔을 나누는 직장인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지만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인 술집과 식당이 부쩍 늘었습니다. 손님이 줄면서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仕事面で考えるとやっぱり長いなっていうのは正直なところ思いますし、どうやってうまくその業務を進めていけ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には若干の不安はやっぱりあります。 일본 사회에서 자숙 분위기가 점차 퍼지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긴급사태 선포 이후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늘었을 정도로 증가세가 더 가파릅니다. 이로써 크루즈선 환자를 합친 누적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도쿄도에선 신규 확진자가 181명이나 나왔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데다 감염자의 3분의 2는 감염 경로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후생 노동성 장관을 지낸 마스조 유이치 전 도쿄도지사는 확진자 수가 정부 공식 발표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의 낮은 검사율을 고려하면 감염자가 최대 6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긴급사태 선포 이후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량이 감염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